거대 오징어 한 마리가 단 2년 만에 길이 2m, 무게 50kg에 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밤에 사냥을 하는 동안 이 거대한 생물들은 큰 떼를 지어 바다 깊은 곳을 여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우리와 함께 거대 오징어 낚시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모험을 떠나보세요. 전보 오징어는 진정한 야간 사냥꾼이며 사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반면에 식량이 부족하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서로를 잡아먹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매우 빨라서 길이가 최대 2m에 달하고 무게는 5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남미와 멕시코 연안의 깊은 바다는 전보, 오징어의 전통적인 서식지이며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훔볼트 오징어라고도 합니다. 어부들은 거대한 상선을 이용해 거대한 오징어를 성공적으로 포획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 떼를 확인한 후 어부들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특수 지그 기계를 사용하여 물에 많은 갈고리를 배치합니다. 오징어를 유인하여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 반짝이는 미끼로 장식된 이 갈고리는 먹이의 움직임을 모방합니다. 작은 어선들도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 어부들은 긴 손줄을 사용하는데 각 줄에는 가시가 있는 많은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포획의 무게를 느끼며 단연간 갈고 닦은 능력으로 밧줄을 당겨 오징어를 배에 끌어올릴 수 있다. 대형 오징어 낚시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포획될 때마다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이들의 뾰족한 부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거친 바다로 인해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전보 오징어는 존재하는 화려한 조명에 이끌립니다.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강력한 LED 조명이 켜집니다. 마침내 어선이 항구에 도착하자 바다에서 며칠을 보낸 뒤 막 잡은 거대한 오징어가 실려 있었다. 선박의 냉장실에서 오징어를 내리는 것은 작업자들이 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종류의 손상도 방지하기 위해 오징어가 담긴 거대한 플라스틱 상자를 손으로 옮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합니다. 통합 계량 장치가 장착된 크레인 그물을 사용하여 오징어를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은 어획물을 선박에서 끌어올리는 동시에 어획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척된 오징어는 트럭에 실려 냉장 보관된 후 직원들이 가공 공장으로 운반합니다. 갓 잡은 오징어는 가공 공장에서 종합적인 품질 검사를 거쳐 크기, 질감, 신선도 등을 평가합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깨끗한 물 아래에 위치한 파일 스테이션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오징어의 피부, 내장 및 잉크 주머니를 제거합니다. 그 후 작업자들은 질감과 미적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징어를 손으로 자릅니다. 그들은 또한 오징어를 촉수와 외투와 같은 여러 부분으로 자릅니다. 향후 가공에 대비하여 견고함을 유지하고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촉수에 대해 신속한 대치기 공정이 수행됩니다. 큰 오징어 조각은 모두 철저하게 세척하여 남은 액체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오징어 고기를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여 가공하여 크기가 균일하고 포장이나 요리 목적에 적합한 원형 조각을 만듭니다.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먼지나 표면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둥근 조각을 철저히 헹구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가공을 계속하기 전에 오징어 링은 질감을 개선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데칩니다. 또한 남은 부분은 한 입 크기로 썰어 가공한 다음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합니다.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공된 오징어는 전체 조각, 미리 절단된 링 및 촉수,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으로 꼼꼼하게 포장됩니다. 그런 다음 상품은 냉장 보관소로 옮겨져 전 세계 시장으로 운송될 준비가 될 때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온도에서 보관됩니다. 게다가 훔볼트 오징어라고도 알려진 전보 오징어가 어두운 바닷속에서 몸 전체의 다양한 색을 번쩍이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급격한 색상 변화는 단지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무언의 언어입니다. 이 생물들은 또한 무척 추동물 중에서 가장 큰 뇌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환경을 배우고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복잡한 신경계 덕분에 정교한 사냥 전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종종 동기화된 무리로 공격합니다. 바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생물 발광 덕분에 빛을 발하며 빛을 사용하여 먹이의 방향을 잃거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매혹적인 생물하고 해도 전보 오징어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서로를 공격하고 식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강한 촉수와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부리는 그들을 강력한 포식자이자 위험한 포획자,
후회자로 만듭니다. 다이버와 어부들이 화난 오징어에게 물리거나 물속으로 끌려가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훔볼트 오징어는 번쩍이는 붉은색과 위협을 받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데서 붉은 낙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온도가 상승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보 오징어의 서식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때 페루와 멕시코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지만 이제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심지어 일본 일부 지역까지 북쪽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위 확장은 기후 변화와 해류 변화에 주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영토가 커짐에 따라 그들은 지역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종 포식자를 능가하며 먹이 사슬 역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징어의 출현으로 한때 지배적이었던 어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종종 파악하기 어려운 이 종을 처리하기 위해 현대 어선은 이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고주파 음파 탐지기 및 어군 탐지 레이더 시스템은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치는 오징어 덩어리를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작업에서는 AI를 통합하여 이동 패턴, 수온, 플랑크톤 밀도를 분석하여 전보 오징어가 다음에 나타날 위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위성 기반 추적을 통해 함대가 전체 학교를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어 심해 사냥에서 첨단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보 오징어 개체수의 증가는 또한 고기와 부산물 시장의 호황을 촉발했습니다. 일본, 한국,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오징어를 진미로 평가해왔지만 이제 훔볼트 오징어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단백질, 저지방 구성으로 인해 단백질 분말, 콜라겐 및 기타 건강 보조 식품으로 가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태평양 주변의 공장에서는 이러한 생물을 냉동 고리 건조 스낵 및 전 세계로 배송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전보 오징어는 전설, 민속, 심지어 대중문화에도 등장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 해안을 따라 어선을 공격하는 거대한 빛나는 오징어 이야기는 지역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현대 미디어에서 오징어는 영화, 만화,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바다 괴물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모습과 신비한 행동이 결합되어 예술가, 작가, 해양 애호가 모두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보 오징어는 실제 종이지만 종종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화 속 짐승의 역할을 하며 자연이 허구보다 더 낯설고 무섭다는 완벽한 예입니다. 이 거대한 조개를 접해본 경험이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저의 산호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장 무거울 때 무게가 5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조개입니다. 이 거대한 조개가 해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수집합니까? 오늘 영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왕조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길이가 최대 1.3m에 달하고 평균 무게가 250kg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로 인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이메페류이며 천천히 자라며 아주 오랫동안 삽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는 이러한 유기체가 서식하는 열대 바다가 있습니다. 현재 야생에서 발견되는 대왕조개의 개체수는 불법 수렵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물로 분류된다. 사람들은 이 종을 유지하기 위해 대왕조개를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성공적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종자 공급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옵니다. 대규모 조개 양식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종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씨앗을 수집하기 위해 어떤 장소로 가나요? 자웅동체는 대왕조개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난자와 정자를 동시에 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20대 대왕조개를 선호합니다. 대왕조개의 알과 정자를 채취하면 유충은 수정되어 헤엄치는 유충으로 성장합니다. 떠다니는 플랑크톤에서 해저에 정착하는 작은 조개로 전환하기 위해 유충은 여러 가지 빠른 단계를 거칩니다. 홍합 껍질의 첫 번째 흔적은 홍합이 부화한 지 약 40시간 후에 발생합니다. 약 1년 후 거대한 조개의 길이는 약 10cm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벽돌에 단단히 부착됩니다. 약 1년 정도 된 어기 대왕조개를 양식장으로 보내 양식장에서 사육하게 됩니다. 앞으로 5, 8개월에 걸쳐
거대한 조개가 약 15cm 크기에 도달하면 바다에 있는 양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해수면이 상승해도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 넣어 철망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방아쇠고기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조개는 성체가 되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변에 위치합니다. 거대한 조개 양식장에 있어서 코스레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양식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바닷물은 이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수십 개의 거대한 탱크에 지속적으로 부어집니다. 이 탱크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영양분과 햇빛을 생산합니다. 매주 물을 공급하고 성숙할 시간만 주면 됩니다. 대왕조개의 종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고기의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조개살과 조개고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즐겨 먹는 다양한 군침이 도는 요리법을 준비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대합조개 판매 가격은 조개가 담긴 껍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400에서 $2,400까지 다양합니다. 대왕조개 고기는 매우 쫄깃하고 바삭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개는 구이, 찜, 죽요리, 마늘, 버터, 볶음 등 군침이 도는 다양한 식사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무게가 약 1kg에 달하는 거대한 대왕조개 살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왕조개 껍질이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집과 수족관을 장식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조개 조각 산업에 있어서 그들의 조개 껍질은 희귀하고 귀중한 원자재입니다. 조개 껍데기의 두께와 자개의 독특한 색상은 장인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모든 예술가는 자르고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들여 조각한 선 하나하나에 생명감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혼합된 결과로 기적적인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랫동안 바다 밑바닥에 묻혀있던 거친 홍합의 껍질이 뜻밖에도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대왕조개는 놀라운 크기 외에도 흔하지 않은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조개는 연조직에 서식하는 주산텔라로 알려진 광합성 조류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조개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여 영양분이 부족한 바다에서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대가로 조개는 해조류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낮 시간 동안 껍질을 열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개의 생존과 껍질의 급속한 성장은 모두 이러한 공생관계에 크게 기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생조류가 생산하는 당과 아미노산은 대왕조개가 받는 영양의 65% 이상을 담당합니다. 자연의 결과로 거대한 조개는 종종 태양 에너지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대왕조개의 맨틀 가장자리에는 빛에 민감한 수백만 개의 미세한 눈점이 있어 빛과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조개의 또 다른 놀라운 적응입니다. 이 눈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림자가 지나갈 때 껍질을 살짝 닫아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대왕조개는 또한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껍질 덕분에 물고기, 게, 새우를 포함한 다양한 작은 암초 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바다의 플랑크톤과 잔해물을 필터링하여 산호초의 수질과 수질을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왕조개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역와 섭식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200리터 이상의 물을 여과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먹이주기 기술은 암초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영양분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태평양 섬에는 거대한 조개를 단순한 식량 공급원 이상으로 여기는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화적, 정신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는 둘 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에도 활용됩니다. 거대한 크기와 조개 껍질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반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산호초 복원 노력의 맥락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은 대왕조개를 사용할 가능성도 조사해왔습니다. 훼손된 산호초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모니터링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양식업에서 연구자들은 고기와 껍질의 가치 외에도 대왕조개에서 추출한 단백질의 생물의학적 응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생체 광물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껍질 형성과 관련된 단백질과 뼈 이식이나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새로운 재료에 관심이 있습니다.